안녕하세요. 국가공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영조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오늘은 국제통상전문가시죠? 송기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기호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속히 퇴치되도록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시민들께서 개인 위생 유념하셔서 이 사태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 쓰신 이 책 남북 네. 신통상인데요. 네. 네.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변호사님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서 좀 반가웠는데요. 먼저 남과 북의 농업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4년에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이란 조직을 설립할 때 참여하셨는데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농민, 특별히 친환경 유기농업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네. 그리고 농진청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공사 같은 공공기관, 네. 그리고 농기계 종자 비료, 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단을 만든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에 농업 협력을 통한 남과 북의 실질적인 변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어떤 이례적인 남북 농업 협력, 이를테면 북한에 술이라든지 고사리가 들어온 그런 특정한 품목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북한의 한 협동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의미 있는 북한 농촌 사회의 변화를 함께 하고 또 그 성과를 통해서 북한의 농업 문제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 농민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우리는 그걸 이제 공동영농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북한의 협동농장, 당시에 이제 금강산 지역의 3.1포 협동농장, 또 그것이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개성공단 지역의 송도리 협동농장과 같은 북한의 농촌사회의 기본 단위인 협동농장과 우리 사업단의 전문 인력이 같이 결합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협동농장과 우리 사업단만의 결합이 아니라 북한의 공공부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농림부, 또 통일부, 이런 관과 민이 함께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농 협동농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영농을 첫 영농 계획부터 실제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또 단순히 경종뿐만 아니라 축산까지 포함하고 또 나중에 개성공단 지역에서는 인삼과 같은 또 약용작물도 포함하는 또 축산에서는 우리 모돈이 올라가고 굉장히 종합적이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같이 나가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나온 쌀이나 말씀하신 축산 관련 생산품들이 어떻게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공동농장과 관계된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부층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 거겠죠? 그렇죠. 먼저 유통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당시 우리 사업단이 주목했던 것은 이제 북한이 흔히 말하는 고난행군,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아이들에게 있었잖아요. 결국은 먹을거리
문제였죠. 그래서 북한이 농업 문제,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남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저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서로의 변화, 또 신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3.1포 협동농장에서의 공동영농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금강산 관광, 그 관광객들이 이 먹거리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 따라서 북에 새로 어떤 농산물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배후지로 하는, 즉 시장을 바라보는 영농, 즉 협동농장이 단순히 단순한 어떤 이를테면 막연한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농산물 수요와 시장과 결합하면서 협동농장의 생산성과 생산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송도리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대거 필요하면서 개성공단 주변의 농촌에서 농업 인력이 노동자로 많이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성공단 주변의 농촌의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만드는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또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즉 북한 안에서의 시장의 발전과 조응해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그런 걸 구상했고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북한 협동농장에 상당한 이익이 만들어진 거죠. 가령 그때 성과로 생산성이 뭐 한 30% 정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이제 북한에서는 농업개혁 또 사회개혁을 하면서 단순히 지표상의 어떤 생산물, 생산량으로만 협동농장이나 기업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통해서 얼마나 그 협동농장이나 기업소 단위가 현금, 돈 수입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북한의 사회 변화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이 사업했던 협동농장에서는 이렇게 생산성 증가가 곧 수입의 증가, 그러니까 금강산 식자재 시장 또 개성공단에서의 식자재 공급을 통해서 당시에 북한 협동농장 조합원 농민들에게 현금 수입의 증가라는 또 생활의 개선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공동농장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또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또 유통과 소비의 경험이 있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의 또 가능성도 엿보게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남측의 관계자들이 그런 북한의 공동농장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이거를 계획하고 사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어려움들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대표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가 협동농장 단위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협동농장원, 북한 농민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긴 것이죠. 단순히 어떤 일회의 또는 일시적인 교류나 사업이라면 이를테면 북한의 어떤 품목인 여기 가락시장을 예를 든다면 가락시장으로 한번 잘 들어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행했던 공농영농 사업의 실질적인 성패는 북한 농민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계획도 뭐 파종 계획이라든지 영농 계획도 세우고 농기계도 올라가고 또 같이 농기계 수리도 하고 현장에 돼지 새끼들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주체는 북한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농민들과의 소통과 북한 농민들로부터 신뢰가 가장 중요했죠. 바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 평양 근처로 하자, 뭔가 뭐 좀 더 어떤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 접경지, 그러니까 쉽게 북한에서 북한 농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바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북고성군
3.1포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를테면 어려움은 참 많았죠. 가령 뭐 농기계가 올라가는데 고장이 나는데 바로 부품이 안 된다든지, 특히 이제 이게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들, 또 종자가 올라가고 돼지들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검역의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농민들이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네. 좀 일시적으로 하다가 네. 그치겠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러나 그런 것을 같이 땀 흘리고, 또 이제 저야 뭐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 사업단에 평생 농사를 지은 분들, 네. 그분들이 농민의 언어로 또 그분들의 농사 경험을 가지고 북한 농민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 실제 경험 있으시니까 현재 조금 경색 국면이 많이 아쉬울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런 의지 또 노력들이 현재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개성공단 또 그리고 금강산관광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그 농업 분야의 협력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결국은 시장화, 북한이 지금 이제 개발구,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패는 결국은 시장이 얼마나 발전해 나가느냐에 네. 달려 있거든요. 네.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진행했던 북한의 농업협력이라는 것이 북한 안에서 형성되는 시장 발전과 맞물려가는 북한 농업 생산성의 향상 모델이거든요. 네네. 지금 그 모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북한 전역의 경제개발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계획경제 또는 북한의 종래 해온 방식으로는 그것이 성공할 수 없고, 네. 북한 안에서 북한의 상황에 맞는 시장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북한이 시장화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외국에서 어떤 자본이 투자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외국에서 자본 투자가 현재 북한의 경제 노선으로 인해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접근은 농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농업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 배후가 되고 있는 농촌에서 이제는 농민이 경제개발구의 시민이 되거나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원활하게 뒷받침되려면 그 배후지의 농촌의 농업 생산성이 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선순환이 유지되느냐, 네. 선순환이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네. 단지 우리가 개성공단 자체가 목적이거나 금강산 관광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얼마나 북한이 더 어떤 성숙하고 더 발전된 사회로 변화해 가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도 같이 변화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더 큰 그림 본다면 여전히 북한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농업을 통한 남북 농업의 협력이야말로 가장 절실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광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남북 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중요한 농업 분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개성공단의 경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 깊이 모르는 또 입장에서는 단순히 북측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됐다, 또 잘못된 오해된 좀 소문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그 북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신 그 글을 좀 읽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은 회사제도 발전 이바지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업 경영 관련 법률 제도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개성공단이 과연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값싼 값으로 북한의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한 경제적인 동인이겠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리고 우리도 역시 개성공단을 열고 또 개성공단이 닫히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의 발전에 또 우리의 변화에 어떠한 교훈을 주었느냐 라는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뭐 한 달에 $50 또는 뭐 $70 이런 그 저임 그런 어떤 생산 공장만이 아니었죠. 북한이 경제개발구라는 그런 지금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제3권 또 회사 제도, 즉 보통 국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제도들을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실험실이었고 중요한 어떤 공간이었죠. 즉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엇을 선택했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가져갔느냐, 이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가 지금 북한은 토지가 국유 토지이지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과 같이 50년간의 국유 토지 이용권이 법적으로는 그 신청할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국유 토지를 개인이 임차해서 이용한다는 그런 변화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물론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북한의 뭐 평양이나 아니면 저 지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단지 그게 법 조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상 개방이 필요하다. 즉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막상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접근이 거의 100% 차단돼 있단 말이죠. 북한만 우리에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통로들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간다면 그 토지 이용권 현재 북한 법령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발전에 이르는 가장 근본적 출발점이 개성공단이었죠. 개성공단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토지 이용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산권을 창출을 하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실험했고 평가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사 제도도 주식회사도 150개가 넘는 그런 주식회사를 북한이 창설한 것이죠. 개성공단에서의 회사들은 다 북한 국적의 회사입니다. 자본은 우리 한국에서 들어간 자본이지만 상법상 북한법에 의해서 설립된 북한의 법에 의해서 승인된 형성된 그곳에 법인격을 부여한 주체는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회사 제도, 단순히 회사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저임 노동자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회사가 들어가면 회계제도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회계제도가 발전해야 또 세금 제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 제도라고 하는 보통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틀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실험됐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개발구 전략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북한의 중요한 재산권 회사 제도의 틀이 됐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에서 북한은 매우 중요한 선택과 실험을 했고 변화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개성공단을 통한 회사 제도 관련 그런 법률의 경험이 북한이 보통 국가가 나가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겠다,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렇죠. 단순히 뭐 퍼주기라든지 저임 노동자만의 문제로 우리는 개성공단을 보아서는 안 되고 북한이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선택한 내용, 북한이 발전시키고 북한이 변화한 부분을 우리는 중요한 성취로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네. 넓혀 나가고 북한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는 것이 저는 현재의 핵 문제 해결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시면서 내세우신 개념이 남북 신통상입니다. 네. 사실 저에게는 남북 통상이라는 개념도 조금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한데요. 남북 신통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조합하신 또 의도, 또 그런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신통상 개념을 제시한 거는 종래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햇볕 정책, 네. 그 햇볕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네. 그런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단순히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 어느 하나의 지역, 개성공단은 이중에 이렇게 장벽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개성 근로자들은 북한의 생활 근거지와 떨어진 곳에서 네. 출퇴근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의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개성공단처럼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네. 이를테면 우리 창원공단, 네. 그런 창원공단이라고 해서 창원과 분리된 공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안에 이미 단순히 북한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회사, 또 북한의 관공서, 학교,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경제개발구인 네. 것이죠. 햇볕 정책이 더 발전돼야 된다. 즉 종래 개성공단처럼 고립되고 분리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북한의 전체적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저는 그것을 신통상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신통상이 종래의 남북 경협과 다른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는 북한을 발전의 주체로 보고 북한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국가 대 국가의 통상관계라는 그런 틀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시 개성공단과는 달리 이제는 핵 문제라든지 제재라는 게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네. 한편으로는 더 넓게 국가 대 국가의 통상 그리고 북한의 법치 발전이라는 햇볕 정책을 뛰어넘는 관점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더 제약받고 있는 네. 지금 단순히 물량이라든지 이 규모로만 본다면 오히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있었던 때에 비해서는 네. 현실적으로 더 위축되고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막상 추구해야 될 과제는 훨씬 높단 말이죠. 왜냐하면 북한 전역의 경제개발구 전략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모순인 것이죠. 당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비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훨씬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것보다 더 퇴보되어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그런 것이 신통상의 개념인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농업 플러스 경제개발구 모델을 신통상의 현 신통상의 모델로 제시했던 것이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설령 현재 제재 속에서 가능한 농업과 관광과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도로라든지 그런 인프라 이런 걸 통해서 출발은 현재 가능한 출발을 하지만 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국가 대 국가의 통상관계 그리고 북한의 법치 발전이라는 이런 것을 결합한 네. 내용이 신통상으로 제가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도달해야 될 목표가 참으로 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단계는 굉장히 높은 네. 단계입니다. 단지 옛날처럼 어느 한 지역에 고립된 네. 그런 뭘 공단을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북한 전국의 중요한 농업지구, 공업지구, 또 첨단 사업지구를 경제개발구로 네. 어떤 장벽이 없는 네. 북한의 일상적인 도시산업 공간을 경제개발구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네. 높은 단계의 남북 경제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협력 수준은 굉장히 높은 단계이고 네. 반대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일은 종래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기보다는 훨씬 더 제약을 받고 있는 네.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저의 대안이나 어떤 제안이 남북신통상이라는 거죠. 네.
그 과거의 어떤 국지적이고 국소적인 관점을 좀 뛰어넘는 저희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북측만 아니고 저희 남측에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예. 이 남북 신통상이 그 북의 변화 발전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뭐 1%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하셨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디서 찾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신통상을 통한 교류 협력, 이게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 플러스 경제개발구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재를 감안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미 송돌이나 또 3.1 협동농장 방식에서 보여줬던 성취, 그런 성공이 있었고요. 또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필요한 인프라를 같이 깔아 나가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남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여러 투입 요소들, 또 그것들이 가져오는 어떤 고용 창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1% 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것이 출발해서 이제 경제개발구가 북한에서 경제개발구 전략들이 좀 더 전면화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한 그런 경제 협력이 있을 때는 이미 우리 KDI라든지 또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1%보다 더 많은 네. 그런 우리 경제 성장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그 남북 신통상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단계와 접근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그 간단한 로드맵을 좀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안하는 로드맵은 이제 첫째, 송돌이 그리고 3.1포 방식처럼 북한의 경제개발구 주변의 중요한 협동농장들과 전면적인 농업협력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현재 제재에서도 가능한 거니까요. 예, 농업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발전을 그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이 권역별로 전국 권역별 발전에 같이 결합하는 것이고요. 또 제재에서도 가능한 북한 경제개발구의 여러 인프라들, 네. 이를테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그런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우리 한국의 자본과 또 기술이 결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1단계의 로드맵이죠. 네. 이 로드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협동농장, 중요한 협동농장에 우리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의 전면적인 교류 협력과 또 공동의 그런 영농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핵심적인 경제개발구에서의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 우리 한국의 기업과 또 자본과 기술이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핵무기만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북한의 노선을 봐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군사주의 노선이라고 봤는데요.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주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어떤 지켜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플러스 경제개발구라고 하는 이런 1단계 전략을 통해서 남북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 또 자주는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인권이 우리만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북한도 필요한 것이죠. 남과 북의 그런 신뢰들이 형성이 좀 더 본격적으로 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남과 북의 어떤 군사주의,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군사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남과 북의 그런 신뢰 속에서 해결되는 그런 것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북 신통상의 로드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의 남북 경제 국면이 누구보다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올해 변호사님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 통상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단순히 뭐 유엔이나 미국의 어떤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최대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뚫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진이 계속 줄어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남북 농업 협력, 이미 송도리와 삼일포 협동 농장에서의 그런 성공, 그런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해낼 수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최소한 2004년, 5년, 6년, 7년에 했던 삼일포 협동농장, 송도리 협동농장에서와 같은 그런 전면적인 농업 협력은 올해 꼭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결코 북한이 생각하는 자주라는 것이 군사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한국과의 신뢰와 소통이 없이 단순히 핵무기만 가지고 과연 자주라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 또 자주라는 것이 법치와 인권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 이런 점을 저는 북한도 새해는 좀 더 넓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변호사님의 발언까지 들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고 남북 관계의 경험, 또 그리고 남북 신통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정말 우리 공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지금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국의 공무원분들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남북관계 많이 어렵고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흐름, 또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그 오랜 바람은 저는 큰 어떤 동력으로 우리가 더 나은 발걸음을 내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같이 나가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소장과 함께 상 속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